봄이라기엔 바람이 싸늘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보온병에서 식은 커피를 꺼내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매일 이 시간 아침 10시 15분 공원 입구로 유모차를 밀고 오는 젊은 여자, 그 뒤로 달리는 노란 점퍼 아이, 그리고 내 앞을 지나 개를 산책시키는 남자. 늘 똑같은 얼굴들이었다. 이 도시에서 나는 거의 투명 인간이었다. 누가 나를 봐도 그냥 노인 한 명,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았다. 병수 할아버지. 목소리가 낯익었는데 고개를 돌리자 젊은 남자가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회색 후드티에 숨이 찬 얼굴, 눈빛이 이상하게 절박했다. 할아버지, 어서 도망가세요.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박혔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왜 도망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 청년의 표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건 공포였다. 도망가세요. 뒤에.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다리는 이미 벤치를 박차고 달리고 있었다. 발밑에 깔린 낙엽이 튀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폐는 오래된 기계처럼 삐걱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볼까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뒤에 뭐가 있지? 라는 질문이 수백 번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 공원 한가운데서 폭죽이라도 터진 듯한 소리였다. 놀란 새들이 하늘로 흩어졌다. 나는 주차장 쪽으로 달렸다. 허벅지가 터질 것처럼 아팠다. 뭐야 대체 뭐야? 숨이 목구멍을 찢으며 나왔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소리를 들은 건 나뿐인 듯 했다. 나는 도로를 건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몸을 숨겼다. 벽에 등을 붙이고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 뒤 다시 공원 쪽을 바라봤다. 그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공원은 평화로웠다. 유모차를 끄는 여자는 여전히 천천히 걷고 있었고 노란 점퍼 아이는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다. 뭐야, 방금 그건. 혹시 착각이었을까? 내 귀가 이상해진 걸까?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많긴 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들은 적도 있고 텅 빈 방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청년의 손, 그 얼굴, 그리고 도망가세요. 라는 그 절박한 목소리. 그건 분명히 현실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손목 시계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낡은 금속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번쩍였다. 이 시계는 젊은 시절 군대 동료가 저녁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걸 발견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각인. 언젠가부터 있던 줄 알았던 글자. 1974 J Y J Y.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누구의 이름이었는지, 왜 새겨져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다. 10시 15분. 내가 공원에 앉아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 내 집 창문 바로 앞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청년이었다. 낮에 나를 부르던 그 사람. 그는 내 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그저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시 곧 올 겁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는 사라졌다.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일면에 실린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 실종 사건 공원에서 사라진 74세 남성. 아직 행방불명.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다. 기사 속 얼굴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내 사진이었다. 숨이 멎었다. 나는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들여다봤다. 분명 내 얼굴인데 어딘가 낯설었다. 살짝 굳은 표정, 피곤하게 꺼진 눈밑, 그 모든 게 내 모습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거울 속에 내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웃지 않았는데도 신문을 다시 봤다. 종이 위에 활자가 떨리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나였다. 실종된 74세 남성 윤병수.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경 중앙공원 벤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됨. 그 문장을 읽는데 온몸이 굳었다. 어떻게 나를 실종자라고 할 수 있지?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전화를 들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신문에 난 사람 있잖아요. 윤병수요. 그 사람 나예요. 살아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성함이 윤병수 씨라고요? 예, 나요. 바로 그 사람. 잠시만요. 뒤쪽에서 무슨 키보드 치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경찰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윤병수 씨는 지난주에 장례 치르셨는데요. 나는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가족분이 신고하셨고요. 유족 확인도 마쳤습니다. 신문에도 부고가 났을 텐데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심장이 비틀리는 듯 했다. 장례를? 누가 내 장례를 치렀단 말인가? 나는 아직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손녀까지. 그런데 그 사진 속엔 내가 없었다. 확실히 몇 년 전엔 함께 찍었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되어 있었다. 액자 안에 내가 사라진 듯 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우선 내 집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 문패에는 윤병수 대신 김진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뭐야? 옆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아줌마가 나를 보고 놀랐다. 저 누구세요? 아, 저 옆집 사는 윤병수인데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말을 듣자 가슴속이 텅 비어버렸다. 나는 발을 떼지도 못한 채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작년에? 네, 그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 안 나세요? 노인분이 불길 속에 갇혔다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만 났다. 내가 살던 집이 불탔다는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내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공원으로 갔다. 신문 기사 속에 마지막 목격 장소. 벤치엔 여전히 낡은 담배꽁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아서 하늘을 봤다. 별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그 빛이 나를 비추는 듯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났다. 도망치셨네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누구야?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어.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전 따라다닌 적 없습니다. 그럼 뭐야, 대체 뭔데? 그는 내 손목을 가리켰다. 그 시계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나는 무심코 시계를 바라봤다.
10시 15분. 여전히 멈춰 있었다. 그건 당신이 도망치던 순간의 시간이에요. 도망이라니 뭘 도망쳤다는 거야? 1974년 4월 12일. 기억 안 나세요?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그 날짜, 시계 뒤에 새겨진 숫자와 같았다. 그건 그냥 낡은 각인이야. 아니요. 그날 당신은 저를 두고 도망쳤어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귀에서 폭음이 터졌고 코끝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며들었다. 불빛, 포탄, 총성, 그리고 누군가의 절규. 병수 상사님, 도망치세요. 그 목소리. 지금 내 앞의 청년과 똑같았다. 나는 그날의 장면을 떠올렸다. 전쟁 중 부대가 포위됐을 때 난 명령을 어기고 살기 위해 뛰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청년이 불길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당신이 외쳤죠.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그건 오늘이 아니라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난 그저 살고 싶었어. 그 청년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만 도망치세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닿자 시계가 틱하고 다시 움직였다. 10시 16분.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공원은 평온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신문도 시계도 그 청년도. 손목을 보았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하지만 바늘은 10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단 한 칸, 그 한 칸이 움직여 있었다. 새벽이었지만 공원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하늘은 푸르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빛은 늘 같은 각도로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식은 커피, 발밑엔 낙엽, 그리고 손목엔 여전히 멈춘 시계. 바늘은 10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탁 하고 쳤다. 움직이지 않았다. 망가졌군. 작게 중얼거렸는데 바로 그 순간 바람이 한 번 불었다. 그리고 내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노란 점퍼를 입은 아이와 함께 있었다. 어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공원, 사람, 그림자. 모든 게 어제와 완전히 같았다. 나는 급히 일어났다. 휴대폰을 꺼내 시계를 봤다. 10시 16분. 이게 무슨 일이야? 앱을 열어 날짜를 확인했다. 화면엔 4월 12일 화요일. 그것도 어제와 같은 날짜였다. 며칠째 전혀 흐르지 않은 시간. 나는 하루가 아닌 같은 순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벤치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다시 만났네요. 너 여긴 어떻게? 여긴 원래 제 자리잖아요. 내 자리? 저 벤치 옆 거기요. 항상 당신 옆에 있었어요. 나는 몸이 굳었다. 그 자리를 보니 분명 누군가가 앉았던 듯 낡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왜 나를 부른 거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불렀죠. 내가? 죄책감은 항상 신호를 보내요. 시간이 멈출 만큼 강한 신호를요. 바람이 불자 낙엽이 원을 그리며 돌았다. 그 원의 중심, 내 시계 바늘이 떨리고 있었다. 틱틱. 10시 16분에서 17분으로 넘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왜 움직이지 않지? 그건 당신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섞였다. 당신은 1974년에 멈췄어요. 나를 두고 뛰던 그 순간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눈을 감았다 뜨자
나는 군복 차림으로 변해 있었다. 사막 같은 황토색 땅, 먼지, 연기, 총성. 손에는 낡은 권총. 그리고 멀리 불길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병수 상사님, 이쪽이에요. 저쪽으론 못 갑니다. 그 목소리였다. 그 청년의 목소리. 나는 그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발이 모래 속에 잠긴 듯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총성이 귀를 찢었다. 포탄이 터졌다. 연기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다. 젊고 두려워하면서도 미소 짓던 얼굴. 도망치세요, 병수님. 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등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눈앞이 새하얗게 번쩍이며 모든 소리가 멎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공원이었다. 내 손엔 여전히 커피잔이 있었다. 시계는 10시 16분. 그 청년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 좀 나타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자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용서하세요. 누굴? 당신 자신을요. 햇살이 너무 눈부셨다.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는데 그때 내 발끝에 뭔가 밟혔다. 작은 금속 조각. 주워보니 군번줄이었다. 그리고 거기엔 각인된 이름. J. Y. 손끝이 떨렸다. 그의 이름이었다. 내가 50년 전 두고 온 사람. 그 순간 시계가 울렸다. 틱틱틱. 바늘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10시 17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시간이 멈춰 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걸. 눈물이 흘렀다. 그건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의 무게가 풀리는 듯한 가볍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래, 미안하다. 그때 나도 무서웠다. 바람이 불자 공원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갔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보았다. 10시 17분. 이제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초침은 천천히 아주 평화롭게 흘렀다.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 때면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달리던 건 벌써 끝났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안의 시간이 정말로 흘러간다는 걸 느꼈다. 눈을 떴다. 햇살이 눈부셨다. 바람 냄새가 현실처럼 생생했다. 이번에도 꿈인가?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 차가운 공기, 심장 박동. 모든 게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공원 벤치. 내가 매일 앉던 그 자리였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목 시계는 여전히 10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살아있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내 손을 바라봤다. 온기 있었다. 심장이 뛴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주변은 조금 달랐다. 벤치 주변에 나무가 바뀌어 있었고 보도블록 색도 달랐다. 공원 입구엔 2025년 환경보건 프로젝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2025년? 내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2022년에 사고를 당했다. 그렇다면 지금 3년이 지나 있었다. 집으로 향했다. 길은 낯익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낯설었다. 문득 거리에 걸린 LED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AI 보안 시스템 완전 도입 2025년 4월. 내가 알고 있던 세상보다 조금 더 차가웠다. 집 앞에 도착했다. 문패는 그대로였다. 윤병수.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런데 안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40대쯤 셔츠 차림.
그는 나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요. 이 집 내 집인데. 뭐라고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이상한 분이네. 여긴 제 집인데요. 그럴 리가 있나? 여기 내 물건들, 내 사진들 다 있을 텐데.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벽엔 내가 알던 가족 사진 대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지금 경찰 부릅니다. 잠깐만. 내 이름이 윤병수요. 내가 이 집 주인이었다고. 그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윤병수라고요? 그래, 윤병수. 이 주소 맞잖소? 304호. 그 이름 낯선데요. 무슨 소리야? 내 주민번호 48만 312. 그때였다. 그 남자가 휴대폰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엔 검색 결과가 떠 있었다. 윤병수, 1948년생, 2022년 사망. 중앙공원 실종 사건 관련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보세요. 3년 전에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네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가짜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섰다. 죄송하지만 당신 지금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나는 뛰쳐나왔다. 골목마다 바람이 휘돌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그들의 표정엔 공포가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피해 걸었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휴대폰을 들었다. 그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뉴스 속 사진과 똑같았다. 실종된 노인 윤병수, 목격 제보 잇따라. 그 문장을 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공원으로 향했다. 숨이 차올랐다. 왜 나를 지운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공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처음처럼 고요했다. 벤치, 낙엽, 햇빛. 그리고 그 청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왜 날 이곳에 돌려보냈지? 돌려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다고?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나를 모르잖아. 현실이란 게 꼭 남들이 알아봐야 존재하는 걸까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당신이 찾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잃었다고? 그날 이후로요.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당신이 누구였는지는 잊고 살았죠.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햇살이 우리 둘을 같은 방향으로 비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도망치던 이유를.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공원 나무들이 흔들렸고 하늘빛이 서서히 흐려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낡은 폭발음이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병수님, 다음엔 같이 갑시다. 눈을 떴을 때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커피는 아직 따뜻했고 시계는 여전히 10시 17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초침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틱, 틱, 틱. 나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손끝이 흙에 닿았다. 냄새는 축축했고 공기엔 먼지와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공원이 아니었다. 어딘가 오래된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불에 그을린 철조망, 깃발에 반쯤 타버린 천조각,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음. 나는 손목을 봤다. 시계는 10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움직였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병수 상사님, 이쪽이에요. 그 청년이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표정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당신이 평생 빠져나오지 못한 그 순간이요. 그는 손에 낡은 총을 쥐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쳤다. 멀리서 포탄이 떨어지며 흙이 튀었다. 그날을 다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도망치지 마세요. 심장이 요동쳤다. 숨이 가빠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온몸이 그날로 되돌아간 듯 했다. 그땐 살고 싶었어. 저도요. 그 청년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날 널 두고 떠났지. 그게 당신의 죄라면 오늘은 그 죄를 멈추게 할 기회예요. 폭발음이 가까워졌다. 연기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놈들이 옵니다. 청년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찢었다. 이번엔 달리지 않았다. 나는 그와 나란히 섰다. 손에 쥔 총이 떨렸지만 등 뒤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그 말에 청년이 웃었다.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총성이 울렸다. 한순간 귀가 멍해졌다. 빛이 터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 나는 청년을 밀쳐냈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병수님, 이제 됐다. 이번엔 내가 남을 차례야. 총알이 내 옆구리를 스쳤다.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고 맑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연기 사이로 청년의 얼굴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약속하셨죠? 다음엔 같이 간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같이 가자.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폭발음도 바람도 고통도 오직 청년의 손만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살짝 불었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10시 18분. 바늘이 한 칸 더 움직였다. 그때 내 옆에 누군가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청년이 있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요. 당신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시계를 바라봤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너 이름이 뭐였지?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정윤. 그 이름 시계 뒤에 새겨진 각인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시계를 풀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 내 거다. 이건 당신의 시간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다 썼다. 청년은 미소 지었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다. 햇살 속으로 녹아들며 말했다. 그럼 이제 쉬세요. 할아버지의 시간은 충분했으니까. 그가 사라지고 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살결을 스쳤다. 어디선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 그날과 똑같은 음성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이번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럴 일은 없지. 햇살이 낮게 떨어졌다. 공원의 벤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림자가 둘이었다. 나와 내 옆에 앉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람만이 의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가 남긴 건 나고
내가 남긴 건 그였을까? 며칠이 흘렀다. 아니, 흘렀다고 느껴졌을 뿐 사실 시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톡 쳤다. 혹시 윤병수 어르신 아니세요? 돌아보니 젊은 여자였다. 눈빛이 반가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뉴스에서 봤어요. 며칠 전 공원에서 그분을 본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누구 얘기요? 윤병수 씨요. 죽었다던 그분이 살아서 걸어 다닌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람 저 닮았던가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웃고 있었어요. 아주 평화롭게. 나는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내 모습을 봤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 강가를 천천히 걷는 노인, 낡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노인. 그 모두가 나였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없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바람이 내 귓가를 스쳤다. 낙엽이 흩날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죽는다는 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잊히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럼 아직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남긴 약속 때문이죠. 약속? 누군가에게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약속이 당신을 이곳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잠잠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10시 18분. 이젠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초침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다. 그때 내 앞을 어떤 노인이 지나갔다. 등이 굽었고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이 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요. 노인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직 여기 계셨군요.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당신은 누구지? 나예요. 무슨 소리야, 난 나야. 그럼 나는 누구일까요? 그 말이 끝나자 공원의 고요가 흘렀다. 두 개의 그림자가 벤치 아래에 나란히 섰다. 햇살이 그 둘을 하나로 합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구나. 이제야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몸이 서서히 빗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리고 나도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발밑에서 낙엽이 사각거렸다.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푸르렀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 같았다. 병수님 가시죠. 그 목소리를 따라 나는 천천히 걸었다. 공원 끝의 길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공원에서 한 노인을 본다고 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그 시계는 여전히 10시 18분을 가리키고 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12살 소년 민호는 비를 피하려고 공원으로 뛰어들었다. 비는 굵었고 벤치 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방울이 작은 파문을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가방을 열어 교과서를 꺼내다 무언가 반짝이는 걸 봤다. 벤치 아래 흙 묻은 낡은 시계 하나. 손목시계였다. 시간은 10시 18분. 바늘은 멈춰 있었다. 그러나 초침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녀는 조심스레 시계를 주워 손에 쥐었다. 누가 잃어버렸나? 그때 공원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천천히
마치 오랜 길을 돌아오는 사람처럼 발을 옮겼다. 민호는 시계를 든 채 소리쳤다. 할아버지, 혹시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노인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엔 이상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윤병수라고 써 있는데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멈췄지요.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그럼 누군데요? 노인은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시계를 쓰다듬듯 바라보았다. 그 시계 주인은 평생 도망치다 끝내 멈춰선 분이에요. 도망쳤다고요? 누군가를 두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죠. 민호는 시계를 빤히 보았다. 유리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안쪽의 초침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틱틱. 정확히 10시 18분. 고치면 될까요? 소년이 물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어쩌면 이미 고쳐진 걸지도 모르죠. 그럼 가져도 돼요? 그게 당신 손에 들어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민호는 시계를 팔목에 찼다. 묘하게 딱 맞았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왔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 10시 18분. 초침은 여전히 멈춘 듯 했지만 그 순간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달리던 건 이제 끝났단다. 민호는 놀라서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봄 햇살 아래 벤치 하나가 반짝일 뿐이었다. 며칠 후 민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오래된 신문을 보게 됐다. 기사 한쪽 구석에 윤병수 74 실종 후 발견되지 않아 사망 추정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사진 속 노인은 시계 뒷면의 이름과 같았다. 민호는 천천히 속삭였다. 그럼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었네. 신문을 덮자 주머니 속 시계가 작게 울렸다. 틱. 초침이 단 한 칸, 10시 19분으로 넘어갔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불길, 총성, 먼지,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도망치지 마. 소녀는 놀라 깼다.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었다. 탁자 위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어딜 가든 시계를 차고 다녔다. 친구들이 물었다. 그거 왜 그렇게 오래된 거 차고 다녀? 이건 누군가의 시간이라서. 시간은 다 똑같지 않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누군가의 시간은 멈춰 있었을 수도 있잖아. 몇 년 후 민호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공원을 찾았다. 그 벤치는 그대로였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시계 위로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제 시간으로 갈게요. 그 순간 시계가 부드럽게 울렸다. 틱틱틱.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공원 관리인은 이상한 걸 봤다고 했다. 빈 벤치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낡은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고. 그 시계의 초침은 10시 20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공원의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나무 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물방울이 반짝였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목엔 여전히 낡은 시계가 감겨 있었다. 그 시계는 어제와 달리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숨을 고르고 나니 커피 냄새가 났다. 벤치 옆 누군가 두고 간 종이컵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호는 종이컵을 손에 들었다. 커피는 식지 않았다. 마치 방금 누가 자리를 비운 듯 했다. 할아버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공원은 조용했다. 하지만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 시간은 멈추지 않아.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이제 저도 알아요. 그날 학교에서 선생님은 물었다. 시간이란 게 뭘까?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시계라 했고 누군가는 하루의 흐름이라 했다. 민호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간은요. 누군가가 남긴 마음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라져도 그 사람이 있었단 걸 기억하게 하는 거요. 선생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주 어른스러운 답이구나. 민호는 다시 공원으로 갔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시계를 꺼냈다. 10시 20분을 향해 초침이 가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낙엽 하나가 손등 위에 떨어졌다. 그 낙엽은 마치 누군가의 편지처럼 얇고 부드럽게 흔들렸다. 민호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듯 낙엽 위를 쓰다듬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민호는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별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시계가 부드럽게 울렸다. 틱틱. 초침이 부드럽게 돌아가며 시간의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가 달릴 차례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달릴게. 다음 날 아침 그는 학교로 향했다. 도시의 거리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일정한 박자처럼 들렸다. 그 모든 게 시간의 소리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의 시계를 만졌다. 손끝에 따뜻한 감촉이 닿았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 내 시간은 시작이야. 그 시각 공원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빛에 녹아들 듯한 모습. 그는 조용히 벤치를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 잘 달리고 있구나. 노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향이 바람에 섞여 멀리 흩어졌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공원은 고요했다. 벤치 위의 시계는 부드럽게 빛났다. 바늘은 멈추지 않았다. 10시 21분. 오래전 누군가가 멈춰있던 시간은 이제 누군가의 발걸음이 되어 다시 흐르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의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가 될 때, 그건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